기사님한테 요목조목 다 물어보시고요. 요거 자료 다 드릴 거니까 기사님 진짜 이거 이렇게 나와요? 저렇게 나와요? 다 물어보시고, 그리고 기사님 운송 내역서도 보여달라고 하시고. 제일 중요한 1번이고요. 요거는 상담 신청서라고 돼 있는데 이력서로 바꿔서 센터에 보내면 센터에서 코스표가 오고 그 코스표 같이 보시고 선택을 하실 거예요. 예. 지금 1톤 봐주셨고요. 편의점, 쓱배송, 다이소 이렇게 있는데 사장님 군포시면 네. 지금 현재 공포시에 살고 있는데 거주지 이전하는 거는 솔직히 일자리가 얼마나 드는지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까울수록 좋은 건 맞으니까. 제가 견적서를 만들어 드릴 때 사장님이 써야 될 지출 같은 표현도 다 해드리거든요. 예. 근데 이사를 한다 하시면 사실 월세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예. 그래서 내가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서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면 거주지 인근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예. 군포 같은 경우는 군포 시우도 있어요. 그 단지 있잖아요. 그 큰데 시우. 그래요? 예. 그리고 부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걸립니다. 1톤이라는 부분이. 왜냐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다 2.5톤이에요. 아시겠지만 편의점 옆에 한 3, 4m에다 대놓고 물건만 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편의점은 다 1층에 있습니다. 예를 설명드릴게요. 왜 그럼 1톤은 안 해요? 왜 편의점은 다 2.5톤이죠? 완제라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기름값을 다 드립니다. 1톤 같은 경우에는 골목을 들어가야 되고요. 2.5톤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특성상 그냥 대로변에 툭툭툭툭 대고 다니잖아요. 1톤은 운송료가 300 나오고요. 2.5톤은 350 줍니다. 1톤, 2.5톤, 1.5톤이 더 실리는데 돈은 덜 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걸 선호하는 겁니다. 단 오란 시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 2.5톤이 못 들어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1톤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런 특수한 데가 아니면은 다 2.5톤이고요. 그래도 저 특수한 거 봐주세요 하면 특수라는 말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건 선탑하실 때 쭈르륵 옆에 보시면 2.5톤인데 저 끝에 1톤들 몇 대가 이렇게 톡톡 서 있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두 개 다 방법 알아봐 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하셔도요 16일이거든요. 선탑하시고 3월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2주 동안 교육 받으시니까 3월 말이면 그렇게 막 먼 건 아닙니다. 네. 물론 1번을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에 저 2번도 타보고 3번도 타보고 해서 결정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번을 타봤어요. 오케이, 깔끔하게 포기. 2번 타볼게요. 그래서 저희 부장님하고 이런 걸 로드뷰로 이렇게 보시고 센터까지 거리 봐주시고 코스표 미리 들여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라고는 다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잡고서 이렇게 골라야겠다 이렇게가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제가 유튜브에 항상 말하는 대로 저희는 법인 운수회사고요. 그리고 허가증, 신고증 다 사진 찍어 가셔도 되고요. 운수회사 그럼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아래 일을 하는데 이 7개 중에서도 이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사장님 보호하라고 이 계약서를 쓰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자동연장이라는 게 있고요. 사장님이 범법을 하지 않으면, 절도, 폭행, 음주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사장님한테 퇴사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법이 엄청 심한 거고 국토교통부도 요거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2년 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실장님 저 2년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자동 연장돼야 됩니다. 그럼 저 2년 동안 다 채워야 되나요? 아니요, 사장님이 만약에 1일만 하시더라도 사장님은 퇴사가 가능하세요. 물론 사장님의 그 코스를 다른 분이 들어가실 수 있게 시간은 좀 주셔야 돼요. 2달 정도 걸립니다. 다치시면은 바로 내릴 수 있는데, 다친 게 아니라 나 좀 퇴사하고 싶습니다. 2달 전에는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게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 오해 많이 하시거든요. 부가세, 내가 받는 운송료 따로 부가세 따로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운송내역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혹 사장님이 일하시는 금액에서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운수사는 부가세를 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장님 받으실 권리가 있고요. 운송료에 대한 오해도 많이 하시는데, 사장님이 CU를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CU한테 급여 받는 게 아닙니다. CU는 저희 같은 대형 운수사랑 계약을 맺고 운수사한테 돈을 줄 테니 기사님한테 드리세요 하는 원청 계약을 맺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운송료는 저희가 드리고 사장님은 저희 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센터 관리 똑같은 얘기고요. 저희가 원청 계약 맺은 곳들이고 편의점은 요 4개에서 안내 드릴 겁니다. 여기서도 이 1, 2번을 안내 드릴 겁니다. GS가 지금 10,000점포가 있고요. CU가 11,000점포가 있습니다. 여기는 3,000점포,
세븐은 9,000점포. 자, 그러면은 이마트가 좋다고 저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센터가 내가 이마트가 가까우면 무조건 센터가 가까운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내가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보셔야 되는데, 내가 새벽 배송은 좀 피하고 싶어요 하시면 무조건 CU가 맞습니다. 많은 것과 적은 것들 중에 뭐가 좋습니까? 내가 띄엄띄엄 갈 거냐, 오밀조밀하게 갈 거냐, 이 차이가 좀 있는 거니까. 사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CU가 군포에 있고 부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CU 쪽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원천 계약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하고 저희하고 맺고요, 사장님하고 우리하고 가족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송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운수회사, 제가 알선소 소개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상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알선소 소개소에서 저희한테 기사님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럼 기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딱 오세요. 그러면은 저는 기사님한테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어필해드려요. 그럼 실장님, 이거 저분들이 했던 얘기랑 다른데요? 왜냐? 그분들은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400만 원, 500만 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시면 알선소를 통해서 하시고요, 아니시면은 저희를 통해서 하시죠 라고 하는데, 저희는 진행한 알선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행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이렉트로 저희랑 계약하시는 거고, 정확한 견적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차량 판매 강요하지 않습니다. 차량도 편하게 구해 오셔가지고 그냥 저희랑 일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상담, 선탑 요거 다 타보시고요. 실장님 저 이거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계약이 들어가니까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제가 드린 자로 고민하면서 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편의점 내용이거든요. 상온과 저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뭐를 선택하시는 기준은 수입입니다. 사장님 500에서 600 정도 수입이실 거면 상온이 맞아요. 왜냐면 편의점은 상온, 저온 둘 다 6시간 기준으로 배송이 되고요, 물건을 실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배송하는 시간이 나눠지게 돼요. 근데 저온을 하시게 된다 이러면 여기 새벽 5시에 들어가셔가지고 6시간 기준이면 11시에 끝나시고요, 2회전을 돌고 싶다 그러면은 17시, 오후 5시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저녁 23시, 11시에 끝나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신 거예요. 은퇴하시고 오셔가지고 실장님 저는 한 200에서 250만 원 수익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온이 나요. 왜냐면요, 엄청 쉽습니다. 가벼운 샌드위치, 김밥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엄청 가볍고 크기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한 50에 30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툭툭툭 던지고 오는 거거든요. 많이 보셨잖아요, 편의점 가시면.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센터가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상온도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온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물론 실장님 그러면은 상온 한 회전 배송하는데 페이가 얼마인가요? CU를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CU는 346만 원입니다. 실장님 저 무조건 그럼 2회전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 돼요. 왜냐면 본 배송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6시간 기준짜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잘한다 하시면요, 두 번째 본 배송 플러스 추가 지원 배송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안전상 물건을 80%만 실으십시오라는 원천 계약을 저희는 맺을 겁니다. 사장님 이번에 고용산재도 다 들어가요.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도 있고 산재도 다 받으실 거예요. 근데 100%의 물건을 점주들이 시켰어요. 그럼 20%가 비잖아요. 그럼 이거를 옆에 있는 차들이 가주는 겁니다. 이게 지원 배송, 추가 배송. 보시면은 업주들이 100%를 시킨다고 했어요. 이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편의점은 6개월 성수기, 6개월 비수기로 나뉘는데 지금부터 성수기예요. 3월부터. 그래서 지원 배송은 있을 건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세 번째 본 배송 플러스 0.5회전이라는 걸 갖고 가요. 총 6에서 15점포를 가실 거예요. 6시간 동안. 요 3, 4시간 배송 동안요. 근데 한 코스를 두 분이서 나눌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즉슨 3점포에서 7점포를 간다는 거예요. 그게 0.5회전입니다. 이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가 있고 아니라 고정입니다. 그냥 반을 나누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1회전 해서 총 2회전을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한 달 보고요. 여기까지가 3개월 봅니다. 점착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점포는 꼭 10시에 와주세요 하면은 앞으로 30분, 뒤로 1시간 또는 앞으로 1시간, 뒤로 30분 아니면 1시간, 1시간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른 배송보다 제가 여기를 온 이유가요, 제가 생수랑 택배를 잠깐 했었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합쳐서 한 1년 반이요. 그러면은 혀를 이게 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유심히 봤는데 여기는 석 달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저보다 일을 훨씬 더 먼저 하신 선배분들을 어느 정도 따라잡아서 불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같이 차대고 일하는데
이 사람은 저보다 일찍 끝났는데 두 배 벌게 이게 구역을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해주지를 않아요. 저거 그게 되게 심해요. 네. 가면은 그래가지고 되게 억울해지거든요. 그 앞에 거 부분부터 설명드리면 사장님 이것도 노동의 강도가 들어갑니다. 그쵸. 이것도 누가 봤을 땐 힘들고 누가 봤을 땐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실장님 저분 코스는 왜 이렇게 좋죠? 이분 코스가 사장님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천으로 가는 코스래요. 부천이 뭐 가깝긴 하지만 부천으로 가는 코스인데 점포가 6점포밖에 안 돼요. 근데 군포로 가는 코스인데 7점포밖에 안 돼요. 이 6점포가 더 낫지 않아요? 아니죠. 우리는 군포가 더 가까운데요. 퇴근하고 바로 갈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좋은 거고 누구한테는 안 좋은 거고 6점포인데 우리가 5점포를 해요. 그래도 346만 원 나갑니다. 이게 완전 거예요. 평균 10점포라고 하면 지역이 보통 평균 어느 정도? 6시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5점포 가시는 분들은 모여 있을 거고요. 네. 6점포에서는 띄엄띄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이게 그냥 6점포든 15점포든 6시간 기준으로 그냥 만들어져 버립니다. 택배하고 비슷한 사람 안 되겠고. 예,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그냥 안 싸우게 하려는 거지. 너무 그런 차이나면 싸우니까. 이게 지역이 진짜 중요하겠다. 이거. 6점포를 받으셨어요. 앞에 5점포가 폐업했어요. 한 점포만 돌고 있죠. 이거 대기업에서 가만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땡기고 저기서 땡기고 땡겨서 어떻게든 6시간 맞추려고 해요. 예. 그래서 함정도 이렇게 하나씩 다 말씀드릴 겁니다. 상온 2회전까지 하시는 분들은 네. 스케줄 보통 하루 어떻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하시나요? 엄청 좋으신 질문인데요. 이력서를 통해서 보내면 코스표가 나오는데 코스표당 시간이 다 달라요. 예. 예를 들어 보시면 이렇게 점착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루트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스가 나오는 거를 사장님한테 미리 드리고 타볼까요? 이렇게 할 겁니다. 운송료는 얼마인지 써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송료에 대한 부가세도 받으셔야 되고요. 사장님 우리 완제기 때문에 유류비 지원 받을 겁니다. 유류비에 대한 부가세도 받으셔야 돼요. 유류비에 따른 부가세고요. 추가 배송 수입은 얼마 정도 측정될 거며 유가 보조금은 얼마 될지. 예. 요게 사장님 월 수입이고 월 지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월세도 여기다 포함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사장님이 이제 고민하실 건데, 그리고 차량은 사장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면 되고요. 난 오토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그냥 편하게 구해오시면 되고, 이분 2회전 하신 분이고요. 1회전 하신 분이세요.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실장님 아까 346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분 왜 이렇게 높아요? 여기에 받는 것들은 사장님이 일하신 거니까 받아가시는 당연한 복지와 혜택입니다. 성수기 할증료도 받으시고요. 이건 사장님 다 일하신 거니까 받아가시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쭉 다 합치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이 됐고요. 여기에 따른 10% 부가세를 넣어드리니까 이 금액이 땅 떨어진 겁니다. 1회전은 이 정도. 이 안에서 수익을 더 말씀드려볼게요. 사장님 유가보조금 지원 받으실 거예요. 매달 카드값 계산하실 때 유가보조금이 그냥 나라에서 정부에서 아예 그냥 차감을 해서 드려요. 돈으로 들였다가 이제 운수회사에서 막 가져가고 이런 사태가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기름값 수입이 따로 발생하실 거고요. 이거는 나라에서 준 거니까 사장님 따로 수입 플러스 요 부가세는요 비용 처리를 다 할 거거든요. 이거는 사장님 걸리니까 가져가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차값을 어떤 거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차값까지 떼시면 되겠죠. 이건 딱 선탑하시면 느낌이 탁 오실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여기서 50% 아시고 선탑 때 또 50% 아시고. 가면은 원래 다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예. 기사님한테 요목조목 다 물어보시고요. 요거 자료 다 드릴 거니까 기사님 진짜 이거 이렇게 나와요? 저렇게 나와요? 다 물어보시고. 그리고 기사님 운송내역서도 보여달라고 하시고.